1917년 일제가 전주 항교 주변에다 뽕나무 밭을 만든다는 구실로 금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손에 넣기 위해 금제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금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땅은 원래 월당 취담 이후 조선 500년 동안 한결같이 살아온 터전이었다. 자신의 것이기 이전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문의 땅이자 조선의 땅이었다. 금제의 저항이 거세자 일제는 금제의 집을 불태우고 집을 지키려는 금제의 가족들에게 무진 매질을 가하였다. 그는 죽기를 결심하고 불타버린 집터에 누워 단식을 시작하였다. 이제 날이 추워 천지도 얼어붙어 버렸으니 너는 추운 겨울 푸르른 소나무가 되어야지. 시들어 죽는 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시는 금제가 자신의 땅을 빼앗으려는 일제에게 맞서 단식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지은 것이다. 하지만 그 땅은 결국 일제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무려 22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이며 일제와 기나긴 투쟁을 이어나갔다. 금제 최병심이 살아야 했던 시대는 피를 토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를 악물고 살 수밖에 없는 야만의 시대였다. 그러나 그는 1년, 2년, 아니면 10년, 20년,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새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일제와 맞섰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전주가 자랑스러워하는 선비로 기억되고 있고 만인에게 존경받는 옥류동 최학자로 칭송받고 있다. 한벽당 일원의 그 월당공이 가지고 있던 넓은 토지가 있었고 그게 이제 조선 후기까지 전해왔다 그래요. 그 땅은 신라 호족이던 조상이 물려준 대대로 물려받아온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채씨 종종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 전주채씨의 그 조상 신라 호족이 물려준 땅이 내려와서 월당공이 그걸 살았고 그걸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월당공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뭐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한백당 지놓고 항상 뭐 옥류동에서 한가하게 신화 짓고 풍류나 일 삼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제시대 와가지고 뭡니까 저기 뽕나무밭으로 만들었대요. 그 잠업시험장을 만든다면서 뽕나무밭으로 다 만들어 버렸는데 그걸 찾으려고 금제공이 엄청 노력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뒤에 다시 재판을 하고 되찾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금제공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그 기록에도 불구하고 중랑이종 공파 가문에서는 그 땅을 금제공이 다 팔아먹었다 이런 전혀 상반된 전설이 전해오고 있어요. 물론 그 전설은 제가 볼 때 묘제 단지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제 최병심이 이력 1874년 고종 11년 전주 옥류동에서 태어남. 이름은 병심, 자는 존경, 호는 금제이다. 1889년 16세로 청하 이병우에게 배움. 1897년 24세로 간제 전우에게 나아감. 1904년 31세로 명능 참봉으로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음. 1905년 32세로 의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의사오적 참경문을 지음. 1910년 37세로 경술국치를 당하자 오목대에 올라가 하루 종일 통곡함. 1912년 39세로 의병에 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임자동 밀맹단의 전주 책임자로 활동. 1917년 44세로 일제가 땅을 팔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고
집을 불태움. 1918년 45세로 만동묘 철폐에 항거하다가 괴산경찰서에 5일간 구금. 1922년 49세 때 스승인 간제 전후 사망. 1925년 52세로 전라선 철도를 터널로 개통시키고 한벽당을 지킴. 1937년 64세로 한말 독립투사들의 비사를 엮은 조이제 염제야록에 사문을 지은 일로 임실경찰서의 4일 동안 구금당함. 1941년 68세로 일제에 빼앗긴 땅을 돌려받음. 1948년 75세로 성균관 부관장이 추대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음. 1957년 84세로 옥류동 염수당에서 세상을 떠남. 전주의 옥동사의 배항. 1961년 금제문집 간행.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 주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에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는 정치인 한 분이 미국에 가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 자기하고 카운터파트가 되는 미국 사람한테, 여자예요. 여자한테다가 한문으로 만절필동이라고 적힌 족자를 선물을 하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왜 놀랐냐? 아무리 비전문가라 해서 그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을 놓고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게 뭐 글자가 만절필동이란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사람한테 한문으로 적힌 선물을 내민다는 얘기는 내가 중국 팬이요,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난 미국 당신 편 아니고 내 중국 편이요, 이 얘기는 말하자면은 그 미국 사람 염장 짓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족자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미국인한테 중국 글자를 적힌 족자를 선물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족자를 받는 미국인이 볼 때 뭐라겠어요? 미국 사람이 한문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르지만은 한문이 적혀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중국 편이다, 난 내 편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겠죠. 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보니까 중국어리 적혀 있네, 내가 중국하고 싸우는 중인데, 그럼 뭐야? 당신은 난 당신 편 아니고 나 중국 편 될 거요, 이 말 하는 거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데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중국 편이요, 그 말을 할 때입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둘째, 그 만절필동이라는 글자 내용이에요. 만절필동은 중국 황하강이 이리저리 막 꾸불꾸불 가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뭐 모든 걸, 그런 걸 거쳐서 결국은 최종 목적에 도달한다, 이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충신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개를 꺼지지 않고 충성을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충신 얘기가 아니고 조선 얘기예요. 조선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명나라와의 제후국으로서 의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왜 그 얘기가 나오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섰기 때문에.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을 일으키지만은 우리 조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명나라 제후로서의 의리를 버리지 않겠다, 이 얘기가 만절필동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그 여자는 자기가 뭐 한문 실력도 없고, 한문 실력이 있어서 그걸 읽는다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르겠죠. 모르니까 아마도 동양학을 전공한 학자한테 질문했겠죠. 그럼 아마 그 학자는 이렇게 통역을 해줬을 거예요. 한국은 영원히 중국의 소국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중국의 영원한 똘마니요, 이 말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른그러고 싸우는 데서 우리가 왜
나는 영원히 중국 편이요. 그 말을 왜 해야 됩니까? 뭐 미국 사람 염장 지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참말로 그래 염장을 지르려면은 그런 걸 주려면 시진핑을 줘야죠. 왜 미국 사람한테 그걸 줘요? 진짜 한심하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만력제가 군대를 보냈어요. 조선을 원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걸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송시열이가 만력제를 모시는 사당을 충북 괴산 화양동에다가 지었어요. 그리고 화양동 바위에다가 선조의 친필로 적은 그 만절필동을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만절필동을 줄여서 신종 만력제 사당을 만동묘라 그래. 지금도 그 만동묘가 있습니다. 만동묘는 뭐냐? 만절필동. 우리는 영원히 신종 황제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동묘를 지을 때 이미 명나라는 망했어요. 청나라가 천하를 장악했는데 청나라가 위에서 막 계속 조져대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화가 꾸불꾸불 흘려도 결국 동쪽 바다로 가듯이 청나라 황제한테 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명나라의 제후국으로서 의리를 지키겠다. 아까 말하면 미국이 별놈의 짓을 다 하고 한국을 조져대도 우리는 영원히 중국의 똘만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인 지금 다시 중국의 속국이 돼야 됩니까? 참 갑갑한 일이에요. 진짜 갑갑.